영주 FM 다시 듣기. 영주 지역 약 80명의 학생들이 모여 만드는 황금시대 방송. 꿈나무들의 고민과 사랑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황금시대 방송입니다. 우리 지역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꿈나무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첫 번째 코너를 맡게 된 항공 FM의 홍현기,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들인데요. 여러 가지 여행을 위한 좋은 정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여행 가기 좋은 나라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여행을 위한 첫걸음, 여행의 기초가 되는 항공권과 숙박에 대한 이야기로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 예약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항공권은 같은 비행기를 좌석을 예매하더라도 구매 비용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항공권은 구매 시기나 프로모션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먼저 코드쉐어를 알고 계시다면 티켓 값의 30%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코드쉐어는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항공편을 공유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같은 항공편을 2개의 다른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프랑스발 항공편이 A 항공사와 B 항공사에서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인데요. 항공권을 예매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비교해보고 더 싼 항공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코드쉐어를 하는 항공사끼리는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공유한다고 하니 좋은 시스템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얼리버드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인 S스캐너의 조사 결과 출국 약 5개월 전인 19주 전에 예약 시 평균 8%가량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발표되었어요. 또 해외 항공권은 평균 11월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11월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항공권은 직항보다 경유가 싸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경유 대기 시간이 짧은 항공권들은 대부분 빨리 매진되기 때문에 여행 시작도 전에 경유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일은 여행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쩔 수 없이 경유 대기 시간이 긴 항공편을 예매하게 된 경우에는 스톱오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스톱오버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공항에서 24시간 이상 대기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해요. 입국 수속을 거친 후 환승도시 관광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중국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72시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니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숙박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외여행에서 항공권과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숙박이죠. 잠자리 선택은 모든 여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짝수로 여행을 가면 호텔, 홀수로 여행을 가면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해드려요. 보통 호텔의 기준 인원은 짝수로 맞춰져 있지만 홀수 여행 시 추가 요금을 내는 것보다 게스트하우스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니 여자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한번 떠나신다면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해드려요. 먼저 호텔 예약은 최저가 호텔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H패스라는 사이트는 주로 국내 호텔과 국내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정보를 주로 담고 있어서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투어라고 하는 사이트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 있어서 더욱더 접근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예약 조회와 항공권 조회가 가능해요. 또 타 사이트와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예약은 에이비앤비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에이비앤비는 온라인 및 모바일, 태블릿에서 전 세계의 독특한 숙소들을 올리고 발견하고 예약할 수 있는 믿을만한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룻밤 지낼 수 있는 아파트,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성,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는 빌라 등 다양한 가격대와 종류의 숙소를 여행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어 많은 여행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예약 사이트예요.
이렇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봐야겠죠? 저희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동남아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어지는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열대기후로 무덥고 습하며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여행의 최적기는 우기가 오기 전인 9월 초라고 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무더운 여름이 지난 후 9월에 싱가포르는 습도가 꺾이고 폭염이 덜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때 밤 기온이 선선해져 멋진 야경을 구경하기에도 제격이라고 해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여행지를 몇 가지 꼽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머라이언 공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에 소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테마파크예요. 입장료의 정가는 성인 기준으로 하나 약 14만 원 정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더라도 실제로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여행의 재미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 경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은 싱가포르의 중심에 있는 머라이언 파크입니다. 이곳에는 싱가포르의 상징물인 머라이언 상이 있는데요. 머라이언은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인어를 합친 단어라고 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슈퍼트리 그로브라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콘크리트 조형물이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도 싱가포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인데요. 낮에는 그냥 콘크리트 조형물처럼 보이겠지만 밤에는 슈퍼트리 쇼에서는 나무가 음악에 맞춰 색깔을 바꾼다고 해요. 일명 아바타 나무라고도 하죠. 싱가포르의 밤 날씨는 선선해서 야경을 보기에 딱 적합하다고 하니 여기에 딱 맞는 관광지가 아닐 수가 없네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나 베이센트 호텔을 통해 이곳에 갈 수도 있다고 하니 가는 길에 호텔의 야경까지 함께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야경이 굉장히 유명한 편인데요. 혹시 밤늦게까지 낯선 나라에 여행하는 것이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아마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걱정 잠시나마 내려놓아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여자 혼자서 여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에 속해요. 밤늦게 혼자 있어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치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에서 아름다운 휴가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여태성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공고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발전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태환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항공고 지금은 발전이 심하게 되어 전국고에서도 이제 모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유럽의 체코입니다. 유럽하면 항공권이 비싸고 환율도 높은 편에 속해 섣부리 여행 계획을 짜기 힘들었을 텐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로 환율이 크게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유럽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소개해드릴 체코는 유럽에서도 물가가 가장 낮은 나라인데요.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하는 버고노믹 지수가 16위인 우리나라에 반해 체코는 68위인데다 체코의 화폐 단위인 1코르나에 한국 화폐로 46.25원 정도 된다고 하니 체코 여행 한 번쯤 할 만하지 않은가요? 물가는 저렴한 나라지만 체코까지 가는 항공편이 걱정인 분들은 F 그래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항공권 예매 사이트는 항공권과 출발일 그리고 도착일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단계별 조건 설정이 가능해요. 항공권 예약은 해야 하는데 단계별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팔로우온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는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노하우로 찾아낸 최저가 항공권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남이 먼저 간 길을 따라만 가도 최저가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하니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한 번쯤 찾아볼 만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체코 여행에 들어가 볼까요? 체코 수도인 프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힌다고 해요. 체코 여행을 계획한다면 대부분 이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K사의 배틀트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라하 여행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체코는 대중교통 패스권을 이용하면 쉽게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버스, 지하철, 트램 등의 대중교통을 첫 승차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패스권은 1인 110코르나, 하나 약 5,000원 정도의 금액에 구매가 가능해요. 만약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노란색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짐이 많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택시를 이용하면 하나 약 4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에 이동이 가능해요. 프라하에는 아름다운 관광지는 물론이고 많은 여행자들의 구미를 당길 맛집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맛집은 우플레쿠입니다. 이곳은 1499년부터 시작된 무려 500년 된 전통 맥주집인데요. 전통 흑맥주 외에도 체코식 족발, 콜레도와 헝가리풍 비프 스튜인 굴라시 등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곳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유럽종의 식당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음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의 모든 돈까지 자신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먹지 않은 음식은 따로 말씀해 드리는 게 딱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체코의 유명 빵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빵들은 물론이고 저렴한 체코의 물가 덕분에 빵 하나에 약 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체코를 여행한다면 여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르게 될 나라인 것 같아요. 빵집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프라하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인 황금 우물도 있는데요. 선홍빛 자태를 뽐내는 두툼한 안심과 구운 프라그라 그리고 트러퍼플까지 더해진 음식의 조합은 맛이 없은 애도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지금까지 체코에서 먹을 맛있는 음식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디저트를 알아볼 차례인가요? 제가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길거리에서 사람들 손에 꼭 하나씩은 들려있는 빵, 트르델릭입니다. 달궈진 봉에 밀가루 반죽을 말아 구운 빵인데요. 원통형 모양을 띠고 있어 굴뚝빵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원통형 모양의 빵 안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진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기호에 따라 초코이닛, 딸기, 제니 등의 다양한 토핑까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트르데닉은 110코르나, 하나 약 5,500원 정도의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체코에 가면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디저트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별다방이 그곳인데요. 현기씨,
프라하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알고 있죠. 바로 별다방 프라하점인데요.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이유는 이곳의 포토존 때문이라고 해요.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데다가 관광객을 위해 무료로 개방했다고 하니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체코까지 여행을 와서 마냥 먹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면 이제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가장 먼저 프라하를 대표하는 건축물 성 비투스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라고 해요. 9세기에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을 원형으로 1344년 카렐 4세가 고딕 양식으로 새로 짓기 시작하여 1929년에 완공했다고 해요. 평소에는 성당 내부에 구경을 할 수 있지만 미사가 시작되는 일요일에는 구경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카렐교도 빠질 수 없는 체코의 자랑거리죠. 1357년 카렐 4세기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다리인데요. 항상 카렐교의 아름다움에 빠진 사람들로 다리가 북적인다고 해요. 카렐교 바로 옆에 있는 동상 하단의 부조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성 요한성 네포푸크 동상이 있는데요. 카렐교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운을 빌어 동상의 아랫부분이 눈에 띄게 색이 변했다고 해요. 그럼 저도 체코에 가게 된다면 꼭 이곳에서 소원을 빌어봐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체코 여행의 묘미 비어 스파입니다. 이곳은 맥주를 만드는 요소 중 홉을 사용한 스파인데요. 홉은 맥주 특유의 향기와 쓴맛을 부여하는 첨가물이라고 해요. 홉은 비타민 BD가 많아 신경계, 소화계, 근육,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 스파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욕조 옆에 준비된 탭에서 따라 마시는 무제한 맥주가 그것이에요.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스파이기 때문에 기본 시간은 30분이고 가격은 2인 기준으로 하나 약 1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저렴한 체코 물가에 비하면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행의 피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피로를 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평소 해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만약 체코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곳에 가장 먼저 들르고 싶어지네요. 저희가 준비한 여행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며 저희는 항공 FM의 유소연, 홍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줄 수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주마. 방황이 많이 남았어.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 언젠가는 돌아갈게. 사랑할 자격까지 널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널 많이 사랑하니까 아파도 안녕 슬퍼도 안녕 언젠가는 돌아갈게 사랑할 자격까지 나도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널 위해 안녕 너와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거야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조금만 울자 잠시만 울자 아파도 안녕 널 위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고 흥미진진한 항공 FM 영화 리뷰 라디오입니다. 저희는 이번 코너의 MC를 맡은 오예진, 박성우입니다. 저희 라디오는 옛날에 상영을 했던 영화 또는 새로 개봉한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혹시 예진 씨는 무슨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르 구분 없이 웬만한 영화는 다 좋아하지만 굳이 좋아하는 장르라면 액션이나 재난 영화를 참 좋아해요. 네, 재난 영화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보다 저는 전쟁 영화나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저는 배우 짐 캐리를 좋아해서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또는 마스크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예진 씨는 재밌게 본 영화 있나요? 저는 영화 2012와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성우 씨, 오늘 저희가 영화 리뷰 라디오를 할 건데 어떤 영화를 리뷰하실 건가요? 네,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최근에 개봉한 재난 영화 판도라입니다. 와, 판도라요? 그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재난 영화인데 그럼 이번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니까 두 번째 영화 리뷰는 성우 씨가 좋아하는 장르로 하면 어떨까요? 아, 정말요? 그럼 저야 좋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재난 영화 판도라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2016년 11월 7일에 개봉한 재난 영화인데요. 판도라는 영화 연가시로 널리 알려진 박정우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전작 연가시에서 기생충으로 인한 재난을 다뤘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원전 사고로 인한 재난을 그렸습니다. 원전을 소재로 한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최악의 순간을 통해 전작 영가시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체감적인 공포와 재앙적인 장면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최근에 자주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본격적으로 판도라의 내용입니다. 판도라의 내용은 평화로운 마을, 오래된 원전에서 일하고 있는 쾌활한 성격을 지닌 김담길 씨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김담길 씨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원자력 발전소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남은 가족들에게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쥐떼와 새떼가 어디론가 도망치는 불길한 징조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마침내 재난이 시작됩니다. 재난의 시작은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오래된 원전의 안전장치에 손상이 가는 2차 재난으로 이어지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한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사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라는 본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를 일삼는 원전에서는 조금씩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냉각수가 새어나와 방사능까지 조금씩 새어나오는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죠. 이러한 원전 직원들의 늦은 대응은 아비 규환의 상황으로 번져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답답하고 초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후에 원전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서별 이득과 이해타산을 우선시하고 상황을 너무 과소평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심한 장면들은 우리나라 안전체계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는 도중에 원전에서는 냉각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원자로가 과열이 되어 냉각수가 부글부글 끓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부의 압력이 안전지수인 420을 넘어 500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원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벤트를 열어 방사능 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외부로 방출시키면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노출되겠지만 폭발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벤트를 열려고 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와 경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무능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무능함으로 인하여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국 송환령까지 내려지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방사능 물질이 서서히 외부로 방출되어 수많은 구조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이 방사능에 피복되어 하나 둘씩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물을 뿌려 냉각 조치를 하지만 물이 금방 바닥이 나서 소방대원들은 급수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소장은 주변에 널린 것이 바닷물인데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고 묻지만 소방대원들은 바닷물을 쓰면 폐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장은 자포자기 해버리지만 때마침 대통령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사고 현상의 상황을 파악한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로를 결심하여 바닷물을 끌어다가 냉각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한편 사고 수습을 하면서도 아직 안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소장과 김남길 등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원자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국가재난을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보호받아야 마땅할 우리 국민들이 직접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자아냅니다. 판도라의 상자 속 재앙을 쏟아낸 특별한 이들 대신 참사를 막아야 하는 영화 속 주인공은 왜 항상 평범한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것일까요? 영화 판도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영화를 보시고 실제 일어날 법한 영화 속 재난과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된 주인공들의 안타까운 감정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판도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우 씨가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실까요?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in my arms. Through that blurry darkness, who's veiling on the twilight. We've been far away from my fears. Somewhere else I'll see you. Our days be like a blossom, blooming all around you, so bright. By and by I'll miss you, your laugh like a sunshine, fading into shadow of tears. All around me is your light. With you, everything so shines. How come we leave all behind? 'Cause your love is falling on my heart, and I'm falling for you, falling with broken wings again. Hush, now my angel, I will always be with you. In your pretty smile, in a glow of tears, out across the frosty night, I'll be there with you. Maybe someday you wake up alone without me, but don't cry again. I'll be waiting here where the moon is on the rise, as the olden days. I could just go with you between our time, where they can find us somehow. You could just come away with me out there, where we could dream away all day. Hush, now my angel, I will always be with you. In your pretty smile, in a glow of tears, out across the frosty night, I'll be there with you. Maybe you always breathe in me, ever in my heart. All the little pieces of you, look how they shine above. Come away with me tonight, we'll be dreaming away there. Maybe you always breathe in me, ever in my heart. All the little pieces of you, look how they shine above. Come away with me tonight, we'll be dreaming away there. Always. 네, 항공 FM 영화 리뷰 라디오 그 두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지 예진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리뷰할 영화의 제목은 이계벽 감독의 영화 럭키입니다. 와, 그 영화 유해진 씨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 말이죠? 네네, 맞아요. 제가 정말 이 영화를 재밌게 봐서 한번 리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영화의 시작은 의문의 사나이 유해진이 능숙한 솜씨로 청부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알고 보면 깔끔한 성격을 가진 유해진은 의뢰를 끝마친 뒤 몸을 씻기 위해 한 목욕탕에 들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이주는 되는 일도 없고 형편도 좋지 않아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발 좀 씻으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씻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유해진과 같은 시각 같은 동네 목욕탕에 들리게 됩니다. 네, 마침 이준도 같은 목욕탕에 들어섰는데 여기서부터 둘의 엉망진창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준은 말끔한 차림새를 한 유해진의 정장, 시계, 지갑을 보고는 속으로 야 부자다 하는 눈빛으로 견눈질을 합니다. 잠시 뒤에 목욕탕에서 먼저 씻고 있는 이준, 그리고 이제 막 목욕탕에 들어온 유해진. 그때 유해진은 운 나쁘게도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밟고 크게 넘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해진이 들고 있던 라커룸 키가 이준의 앞에 떡하니 떨어지게 되는데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준은 라커룸 키를 자신의 키와 바꿔치기 해서 유해진의 짐을 모두 챙겨나갑니다. 목욕탕을 잽싸게 빠져나와서 확인해보니 유해진의 지갑에는 현금이 두둑했고 비싼 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이준은 너무 신이 나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고 그 돈으로 마음껏 허세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평소에 돈에 한이 맺혔나 보네요. 그래도 이준은 늦더라도 몰래 돌려줘야겠다 싶어 유해진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돌려주던 찰나 유해진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란스러움에 얼떨떨결에 병실에서 도망쳐 나온 이준은 끝내 유해진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고 유해진은 모든 기억을 잃은 채로 바꿔치기한 이준의 민증을 보고 자신이 이준인 줄 알게 됩니다.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2,000원. 병원비를 대지 못해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되고 이준이 살았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자살한 흔적도 있고요. 내내 지켜보며 안쓰러웠던 구급대원 리나는 자신이 이준인 줄 아는 유해진에게 자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기억을 찾을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리나의 도움으로 유해진은 리나의 어머니가 일하는 분식집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해진은 리나의 집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기억을 잃었다니 저 같아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럼요.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한편 반대로 이준은 유해진이 살던 집에 들어갑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크고 멋있었고 아무튼 이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해진의 집을 아주 뻔뻔하게 자기 집 마냥 마음껏 어지르고 놀고 먹으며 지냅니다. 그러던 중 TV를 켰는데 웬 TV가 안 나오고 CCTV 영상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스스로를 칼로 찌르는 신용을 하고 도끼 같은 흉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는 모습에 이준은 크게 당황합니다. 유해진의 정체를 알아보던 이준은 집을 둘러보다가 유해진의 비밀 공간에서 경찰증, 경찰복과 CCTV에 나온 여자의 프로필, 그리고 그녀와 연루된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은 유해진이 경찰이고 은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이준은 CCTV 속 그녀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곧 그녀가 바로 윗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은 은주에게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유해진은 자신이 이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이 꿈꾸던 배우의 꿈을 대신 이어가게 됩니다. 성실한 성격의 유해진은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비록 엑스트라였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에 점점 감독의 눈에 들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 두 사람의 인생은 뒤바뀐 채로 계속 되는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기에는 뭔가 찜찜한데요? 뭔가 큰 사건이 한번 터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 이후로 유명세를 타고 주연급으로 성장하게 된 유해진은 인기가 많아지고 분식집 일도 곧잘해서 구급대원 리나의 가족들하고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젊은 이준으로 살아가던 유해진은 이내 리나와 러브라인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반면에 이준은 은주를 언제 처리해주냐라는 의문의 연락을 받고 유해진이 경찰이 아닌 킬러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사실은 은주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은주를 좋아하게 된 이준은 그녀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은 의문의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경찰이고 당신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러기 위해 접근했지만 이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어디까지든 지켜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은주와 함께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청부한 의문의 사람들의 귀에도 곧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죽이라고 보냈더니 둘이 사귀어? 라며 어이없어 했죠. 그래서 다른 킬러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한편 그 시각 유해진은 리나의 가족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을 찾은 유해진은 당장 집으로 달려가죠. 하지만 이미 집은 난장판에 의뢰인 은주는 사라졌고 여지껏 자신을 속인 이준까지 세트로 킬러들의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유해진은 당장 이준을 찾아갑니다. 살인 청부업자라고 여겼던 유해진과 마주친 이준은 은주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유해진은 이준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반전이 시작되죠. 네, 당연히 킬러인 줄 알았던 유해진은 사실 킬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은 누군가가 A라는 인물을 죽여달라고 하면 A라는 인물에게 가서 내가 너를 죽이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내가 살려주겠다. 죽은 것처럼 위장시켜주고 안전하게 도피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진과 그동안의 피해자들은 죽이고 죽는 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인 CCTV 속의 은주도 계속 스스로를 식칼로 찌르는 신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의뢰인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타깃이 된 이준과 은주 때문에 상황은 꼬여버렸습니다.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안 이준은 은주에게 혼자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한심한 사람인데다가 어차피 자살할 목숨이었으니 이제 와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준에게 유해진은 이준의 감정을 자극하며 설득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네가 연기하는 게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보시더라.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연기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듣고 이준은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하여 셋은 모두가 살기 위한 큰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의뢰인들 앞에서 큰 쇼를 하기로 말이죠. 그 쇼는 의뢰인들 앞에서 모두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세 사람을 찾지 않게 말이죠. 그리하여 의뢰인들 앞에서의 쇼는 시작되었고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유해진은 은주, 이준을 죽이는 신용을 합니다. 갑자기 쫓아온 리나 때문에 쇼를 망칠 뻔하기도 했지만 세 사람의 대처로 작전은 성공하게 되고 유해진은 그제서야 리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리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유해진을 데리고 드라마 촬영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촬영장에 도착해서 연기를 할 때 유해진은 원래 없던 대사를 하여 리나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리나는 그런 유해진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준과 유해진은 두 사람 모두 연기자로 데뷔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정말 좋은 해피엔딩이네요. 이 영화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유해진의 두 자아를 완벽하게 연기해낸 연기력이 칭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럭키는 영화 자체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주 빵 터지는 재미는 아니지만 소소한 웃음거리들도 많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큰 호불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배우들의 연기력도 부족함이 없고 소소한 웃음거리도 많아서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유해진의 발연기와 이준의 발랄함과 진지함이 이 영화에 잘 어울려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끼리 봐도 좋고 연인끼리 봐도 좋고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영화 리뷰를 하면서도 영화를 다시 한번 직접 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즐거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네. 지금까지 항공 FM의 흥미진진한 영화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졌죠.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을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와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겨울이 와도 마음속에 봄 향기가 가득한 날 한결같이 시들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Oh rewind 짧은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화분이 되어준 당신의 세월 여길 봐 행복만 남았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 손 잡아 걷기만 걷게 해줄게요. 이번 겨울 따뜻하고 행복하고 뜻깊은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항공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저희는 김윤호, 류주미였습니다. 뒤척이면서 아등바등 별 세우며 잠을 정해도 반짝반짝 그대가 눈부셔. 밥을 먹든 커피 마시든 TV를 보든 웃다가 울든 곁에 있든 내 옆에 너인걸. 울었어 너 떠나던 날 난 몰래 울었어. 눈물이 앞을 가려와 비처럼 쏟아지던 바보야. 잊지마 언제까지나 사랑해 언제까지나 혼자든 둘이든 상관없어 내 옆에 그대인걸. 전부인 듯 마지막인 듯 두 팔 벌려 내게 안기던 정말 그댄 나를 잊었나요. 그래 나야 널 사랑한 네가 사랑한 나였다는 걸 잊지마.
89.1 영주 FM 방송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주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포함해서 영주 FM 방송에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영주 FM 방송이 있습니다.